네, 부동산법 체계도 10번째 강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자, 이게 앞에 9번 테마의 도시계획설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사업의 절차를 배우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 앞에서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용어가 바뀌고, 실제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절차를 진행할 때 요 화면의 그림처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때하고 미집행이라는 형태로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을 해서 사업의 위치나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로 보상할 건지 2단계로 보상할 건지를 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이런 설계도 공사 계획 같은 걸 작업해서 관청한테 인가로 확인받고 이제 수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미집행할 때는 2년 내 미집행, 10년 내 미집행, 20년까지 미집행했을 때 관련된 효과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내 미집행이면 가설건축물을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10년 내 사업을 안 하고 집행하지 않고 미집하면 10년 되는 다음 날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관청 특광시군수는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왜 사업을 안 하는지를 지방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죠. 20년까지 사업이 없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시킬되는 규정들, 수업 시간의 내용들을 쭉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때, 미집행할 때 이렇게 나눠서 눈에 잘 받으시고 이 이미지를 잘 보셨다가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할 때, 단계별 집행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죠. 우리 앞쪽에서 일단 여기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된 거예요. 위치, 규모, 종류 같은 것들이 결정되면 해당 도시계획설로 결정되었을 때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새로운 건물 같은 걸 못 짓는 상태의 규제가 생기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안에 수립을 하고, 자,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도시관리계획의 이방권자인 특별, 광역,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가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이방권자가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특광지구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립권자 원칙은 6명이 도시관리계획 이방자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6명이 3개월 안에 수립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사업시행기간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상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 보상계획이 중요한 건데 1단계로 보상할 건지 2단계로 보상을 할 건지.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나중에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보상금 지급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겠다라는 일종의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3년 안에 보상하는 거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과 보상계획이 포함되는데 여기 보상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시의 일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발췌한 건데, 서울시의 영등포구의 도림로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 1년, 2017년이면 2년, 2018년이면 3년차, 여기까지가 1단계고, 요 이후의 연도는 다 2단계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20억, 70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 영등포구 도림로는 2016년 1년차에 20억이라는 보상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17년에도 70억 정도, 71억 정도 되는 그런 보상금이 잡혀 있으면 요거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영등포구 도림로. 자, 반면에 여기 밑에 성북동길 이런 경우는 1단계에도 보상계획이 잡혀 있고 2단계에도 보상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5번 토지 같은 서대문, 여기 서초구, 한동구 같은 경우는 1단계 일부 금액 잡혀 있고 또 2단계 잡혀 있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보상계획을 잡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각 도시별로 아까 누가 수립했습니까?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3개월 안에 수립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재원조달과 보상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로 보상할 건지, 보상금을 편성할 건지
2단계로 보상금을 편성할 건지 이런 거를 단결 집행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이 단결 집행계획에서 설계도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결 집행계획에는 이렇게 재원 조달과 보상계획, 사업시행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이 보상계획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이 설계도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저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이런 설계도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결 집행계획 내용에 3개월 안에 수립하고 6명이 수립하고 자 그리고 단결 집행계획의 절차 요게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단결 집행계획은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심의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결 집행계획은 보상계획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한테 지방의 의견을 듣고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해서 수립한 다음에 공모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이렇게 단결 집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협의와 지방의 의견 청취밖에 없다. 주민의견 청취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심의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협의,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 변경 수립한 다음에 공모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1단계로 수립하는 것은 3년 안에 보상계획이 잡히는 거고 2단계 쪽으로 수립하는 것은 3년 이후로 보상계획을 잡는 계획이니까 단결 집행계획은 이런 기본 효과를 좀 보시고 자,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1단계 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행정청,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국가계획 관련 이런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사업 시행은 행정청 이렇게 행정청 원칙 예외도 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자, 행정청이 아닌 자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문수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면 뭐 민간 건설업자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둘 다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행정청 시행자 원칙, 예외 이렇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심화 내용인데, 자, 이건 공부 체계도에 없는 약간 심화 내용인데, 자, 시설사업이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면 협의해서 시행할 사람 1명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자, 포인트가 2개 이상 이렇게 특광시군에 걸쳐서 시설사업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2개 이상이니까 일단 2개 이상 도시회장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할 사람 1명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각각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작년도에도 여기를 시험 문제 여기 협의가 안 된 지역이 같은 도에 속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 어떻게 시행자를 정할 거냐 이 부분이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보시고 바랍니다. 요즘 심화 내용이니까 체계도에 추가적으로 적어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행정청 아닌 자는 행정청인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특광도지사 이 5명이죠. 시장문수에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문수. 이 시도지사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되겠죠. 자, 이런 자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시험의 주제. 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여기 써있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 때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하고 이런 지방공사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행정청이 아닌 자예요.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면적 3분의 1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써있는 사람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비행정청으로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그러면
토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비행정청으로 시행자정을 받을 때는 이런 동의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자정을 받을 때 이런 동의를 요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동의를 요하지 않고도 시행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현문제에서 다룹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시행자정을 받을 때 이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건데, 우리 행정청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하면 되고, 요거 노란색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았을 때는 불만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한테 같이 제기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정하면 시도지사한테 제기하는 거고, 시장 군수에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시행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자, 오늘 좀 전에 단결집행계획하고 행정청, 비행정청 시행자를 보신 거예요. 이제 행정청,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행자가 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청 앞에 가서 인가받을 사람들은 인가까지 받고 확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실시계획은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시행자 이름, 착수와 준공 예정일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만들고, 자, 실시계획이 이런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는 형태로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아까 시행자 성명, 착수와 준공 예정일을 내용으로 넣고 또 추가 서류로 설계도와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등을 명시하고 첨부하셔야 됩니다. 설계도와 자금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다. 첨부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특히 비행정청 같은 사람들은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한테 실시계획을 제출을 해서 인가라는 일종의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일종의 허락을 받는 거죠. 자,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적 인가권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 인가권자입니다. 주의 보시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한테 지정을 받았을 때는 시도나 대도시한테 가서 모두 인가를 받아내는 거죠. 특광도나 대도시가 인가권자 원칙,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인가권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비행정청을 생각했을 때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행정관청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모두 특광도,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심한 내용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체계도에 없는 건데 이런 거 하나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안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 명칭을 변경하거나 사업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면적 10% 미만 변경. 자, 요게 시험 문제였어요. 사업 경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 경계의 변경이 없으면서 10% 미만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변경인가를 안 받겠네요. 사업의 명칭 변경도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이 앞에서 시도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한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 미만 변경이에요. 요거를 시험 문제에서 바꿨습니다. 경계의 변경이 있으면서 10% 미만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경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되고 경계의 변경이 없어야 돼요.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우리 행정관청 인가권자가 보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도시계획설 설치 기준, 우리 앞에서 이 9번째 테마에서 국토부 0으로 정하는 요 설치 기준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 국토부 0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려면 인가권자는 또 주민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관계인 같은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실시계획에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종 설계도를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둬서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오픈을 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공람기간 14일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14일 이상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켜서 이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해관계인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좀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조건부 인가, 이행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받으시고 합니다. 자,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골라서 우리가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라고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기반설을 추가로 만들어라, 위해 방지해라,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이 이렇게 관련 조건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고 또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치 사유에 해당되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하면 조건부 인가하면서 조건 이행을 담보하고 또 법정된 세부 조건이 맞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일 때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편이에요.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둬서 이해관계의 의견을 받아주고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이런 조경 등의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고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이라는 것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시행을 하게 되면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사의 시행.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자를 도와주는 규정이 있었죠. 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관련 서류,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복사, 등본, 초본 같은 거 첨부할 수 있고, 자, 이해관계인의 그 주소나 안 맞아서, 주소나 거소가 안 맞아서 우편송달이 불가하면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죠. 관청 게시판에 공시하여 공시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 2,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은 강제로 수용도 할 수 있고 강제 사용도 할 수 있죠. 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나 건물에 있는 각종 권리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인접한 토지건물, 여기 필요한 토지건물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 보시면요. 요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다고 치는데 이 도로를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11번지, 12번지, 13번지 토지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거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필요한 토지, 인접한 토지, 타인 토지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자,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도로를 확장 공사한다. 요 빨간색 선까지, 요 빨간색 점선까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1번지 대지 건물, 12번지 나대지, 12번지, 13번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다 필요한 토지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옆에 있는 토지는 인접한 토지고 여기는 타인 토지가 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앞에서 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이 둘 다 되고 수용도 할 수 있고 권리를 강제로 뺏는 것도 가능하고 일시 사용도 가능한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수용 절차는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공시법에는 여기 사업인정이라는 서류심사를 받아야지 수용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사업인정을 공시법을 사업시행자가 준용을 할 때 사업인정을 따로 받지 말고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보다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서
절차를 이제 하나를 줄여주는 거죠. 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절차상에서 실시계획 고시까지 나오면 공취법상 받아야 되는 심사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공취법을 준용하여 수용해야 된다. 공취법에서는 이런 사업인정이란 별도의 서류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언제부터? 국토법상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를 다른 절차로 바꾸면 안 돼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공취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타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자, 우리 타인 토지는 여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필요한 토지는 수용 사용, 인접한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은 안 되고 타인 토지에 대한 규정인데 자, 타인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인 토지는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조사 측량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데 자, 비행정청이 출입할 때, 행정청 출입할 때 나눠서 자, 비행정청 시행자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서한테 출입 허가를 먼저 받고 7일 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같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야 돼요. 출입 허가 받고 특광시군수한테 7일 전 통지. 반면에 행정청 시행자가 출입을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7일 전 통지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7일 전 주의하셔야 돼요. 비행정청 출입할 때는 특광시군수한테 출입 허가 7일 전 통지, 행정청 출입할 때는 허가 없이 7일 전 통지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자, 타인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는 출입도 할 수 있지만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출입보다는 여기 분홍색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가 더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같은 사람한테 가서 동의를 구하고 3일 전까지 통지하셔야 돼요. 자, 좀 전에 출입하는 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출입하면 되기 때문에 동의는 없어요. 토지 소유자 동의 없던 대신 비행정청이 관청한테 출입 허가 받고 7일 전 통지, 행정청이 출입할 때는 허가 없이 7일 전 통지만 하고 출입할 수 있는데 여기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를 할 때는 모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한테 동의를 구하고 3일 전까지 통지니까 7일 전 통지랑 꼭 구별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행자가 동의를 구하고 3일 전까지 통지해야지만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이거나 사용 장애물 제거를 방해한 사람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거절하시면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 국공유지 처분 제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있을 때 보통 도시계획 시설사업 결정되고 사유지는 수용 사용이 되고 국공유지는 매각 양도가 제한되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국가 땅이나 공유지 같은 시유지가 있으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즉 시설사업 정하는 목적으로는 매각 양도할 수 없고 매각 양도를 이거 위법을 해서 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도 보시면 분할 시행, 무료로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공지송달, 수용 사용 규정, 타인 토지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를 잘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적용을 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때 미집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집행했을 때는 2년까지 집행하지 않았을 때 가설건축물을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자, 해석하실 때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물 등은 금지가 됩니다. 새로 짓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방해되는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는 도시계획설 이외의 건축물, 도시계획설 이외의 공작물들은 건축 금지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설이 결정되고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서 뭐 1단계로 포함이 돼 있거나 2단계로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까지 나왔어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인가받고 수용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시행자가요. 여기까지 시행자가 실시계획 안 만들고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시행자가 2년 내 실시계획 같은 것도 안 만들고 공사를 미집행하고 있을 때는 가설 건물 정도를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시행자가 시행자까지는 결정됐는데 시행자가 10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10년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가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20년까지 실시계획 안 만들고 공사 안 하고 미집행하고 있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방의 보고도 10년짜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보시면요.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개발행위 금지, 아까 설명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되고 나면 해당 장소인 지상, 수상,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외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여부는 금지가 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건축은 금지가 돼요. 그런데 2년 내 사업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사 착수를. 자, 주의할 점은 2년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시설 사업 착공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시계획도 작성하지 않고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을 안 하고 공사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다음의 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자, 가설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축입니다. 여기 증축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체결되지 못하게 놨는데 증축은 삭제하시고 개축, 재축만. 다시 한번.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날 때까지 실시계획도 안 만들고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개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가설 건물의 건축이나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축 같은 것들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증축은 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축물인데 여기 추가 조건이 조금 있어요. 자,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일 때 이런 가설 건물의 건축 같은 것들이 허용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도 안 만들고 시설사업 착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장소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단계 쪽이나 아니면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같은 것들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좀 어려우시면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세부 조건도 있지만 그리고 이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은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3개월 안에 원상회복 같은 것들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시행 계획을 3개월 이전까지 원상회복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물,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매수 청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작성도 안 하고 10년 내 사업을 안 하고 미시행하고 착수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내 땅과 내 건물 빨리 사가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수용 절차도 진행을 안 하고 계속 방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재촉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주는 겁니다. 건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10년 내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시계획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수 청구하는 거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조만간에 수용 절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년 내 시설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착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실시계획도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일 때는 매수 청구가 되는데 자, 10년 내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도 직전에 실시계획이 작성돼서 인가 절차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고 실시계획 인가 같은 게 안 나와 있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포함해서
그럼 이제 매수 청구 상대방은 특광시운수 6명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주로 이게 공기업이에요. 시설사업의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 같은 공기업이 따로 정해져 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우선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특광시 군수에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돼요. 특광시 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들한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 절차.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면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10년 지나고 매수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 여부를 통지해서 매수해준다고 했으면 다시 또 2년 안에 매수 기간을 또 정하고 있죠. 자, 이 그림 보시면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어요. 그 10년 되는 다음 달 매수 청구를 내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 10년 6개월째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왔으면 다시 돈 주는 건 2년 걸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또 시간 6개월, 2년이 더 걸려서 자, 돈 받을 때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이라는 요건이 맞으면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죠. 또 시설채권은 또 상환기간이 또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니까 현금 지급을 또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 그리고 20년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날 실효고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 건물의 건축 같은 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수용 절차와 유수하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은 이 공시법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하는 거고 매수 절차도 이 법에 없는 규정은 이 공시법을 준용을 해서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대금 좀 전에 아까 봤던 거. 자, 여기 보시면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매수 의무자가 아까 특광시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죠.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 자, 시설채권은 반드시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지방공사는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일 때.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이고 자, 채권 발행 사유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용비용으로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을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설채권 발행 사유 잘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주는 매수 의무자일 때만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용비용으로 매수 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이 3천만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이 강제로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자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 이상으로 자, 10년 이내 은행 금리 이상으로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년 이내. 자, 시설채권의 발행자가 아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이런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발행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채권의 상환기간도 한번 같이 좀 잘 보시고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조례로 정한다.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실 때 매수를 거절했을 때 좋지. 자,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자, 아까 10년 6개월째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지가 올 수도 있고 또 10년 6개월째 매수 결정을 했는데 2년 지날 때까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2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1종 근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공작물도 있고요. 자, 이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매수를 거절당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 제외고 3층 이하의 2종 근생할 때도 단란, 노래,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4가지 업종은 빼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아까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 건물 정도만 허가했는데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가 오면 가설 건물보다 조금 더 좋은 시멘트로 짓는 단독주택 3층 이하, 3층 이하의 1종문생 같은 상가, 3층 이하로 2종문생 같은 상가업 정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거절했을 때 이런 건물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도 가능합니다. 자, 공작물은 층제한은 따로 없는 거예요. 대신 3층 이하로 2종문생 할 때 단란, 노래, 안마실소, 이 다중일 생활시설 같은 고시원은 제외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통지가 왔을 때는 3층 이하로 2종문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다중주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세대가 사는 단독주택만 되는 거지 다중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축할 수 없는 건물로 제외하셔야 돼요. 매수를 거절당했을 때. 자,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관청들이 실효 사실을 외부로 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효 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서 외부로 알려야 되는 거죠. 20년 되는 다음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었다고. 그리고 지방에 보고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것도 10년짜리예요. 자, 이거는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왜 사업을 안 하는지를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방의회는 특광시군수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 자, 지방의회는 특광시군수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이 보고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제 권고. 자, 해제 권고는 강제력은 없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제 권고를 받은 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하고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할 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직접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직접 하는 거고 시장군수가 해제 공고를 받아서 만약에 해제한다면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도지사가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해제 공고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데 해제할 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해제 결정을 1년 안에 직접 하시는 거고 자, 시장군수는 해제 공고를 받으면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기간이 따로 없어요.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해제할 때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셔서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시장군수가 국토부장관한테 해제 신청을 넣는다 이렇게 됐었어요. 틀렸습니다. 시장군수가 자기가 해제 권고를 받으면 1년 안에 직접 해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특광시군수 6명은 해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안 하고 계속 방치 상태로 둔다면 최초 보고한 때로부터 2년 돌아올 때마다 계속 재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최초 보고하고 나서 2년 이내 왜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지방의회에다가 재보고를 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를 만약에 안 했다면 자, 해제 권고를 받고 나서 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최초로 보고한 때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재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굉장히 길죠, 내용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단결 집행계획 3개월 안에 만들고 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 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시행자 보호제도 규정을 적용받아서 공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미집행했을 때는 2년, 10년, 20년 내 미집행으로 나가서 가설건물, 매수청구, 실효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지방에 보고 이렇게 나눠서 주제들을 잘 잡으시면 주제가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국토법상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단결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시설사업은 행정층의 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자, 비행정층 시행자도 자,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을 준용을 할 때 사업인정에 관한 서류심사 받은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설계도나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맞고, 자,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을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수용, 사용 둘 다 가능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자,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수립하고 다른 사업할 때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맞습니다. 네, 심의 같은 거 안 거치고 다른 장관과 업무 협의하고 보상계획 때문에 돈 쓰는 문제 때문에 지방의원들한테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장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이면 장관, 도지사가 단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지주군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규정도 같습니다. 예외적 수립권자 단결집행계획. 자, 2년 안에 시행할 도시계획설이 1단계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이상하죠? 3년 안에 시행할 도시계획설이 3년 안에 보상계획이 잡혀있는 것들 3년 안에 시행할 것이 1단계고 3년 이후가 2단계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됐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단결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고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고해서 단결집행계획을 6명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로 알리는 작업. 자, 모두 맞고 4번 틀렸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단결집행계획은 2번하고 4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협의 절차와 지방의 의견 청취밖에 없고 단결집행계획은 3년 안에 시행할 것이 3년 안에 보상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 1단계가 되는 거고 단결집행계획은 3개월 안에 수립한다는 규정도 있었죠. 지문에는 없었지만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단결집행계획 내용으로 봐두시고요. 자, 3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시행자 성명유소, 착수와 준공 예정일이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1번. 자, 시도나 대도시의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지 않습니다. 자,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시도나 대도시가 직접 시행자가 되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대로 고시하는 거지 따로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이다. 그래서 시도나 대도시가 제가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실시계획을 작성만 하고 고시하는 거지 따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 자는 비행정청 중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 거지 시도나 대도시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는 거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시장문수 같은 자는 인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특광도지사, 대도시, 예외적으로 장관이므로 시도의사라는 하급 행정관청들은 시행자가 되었을 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인가받는 거 맞습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이런 설계도 같은 것들을 외부로 공고해서 자, 관보나 공보에다 공고해서 14일 이상 열람시키는 것 정도 맞죠. 의견 청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관보나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때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한테 동의를 얻은 후가 틀렸어요.
그리고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한테 시간과 장소를 알린다. 이것도 7일 전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서에게 출입 허가를 받고 7일 전 통지로 바꾸셔야 돼요. 자, 반면에 출입이 아니라 2번 질문처럼 예시사용 장애물 제거, 타인 토지를 예시사용 장애물 제거할 때는 이때는 모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점유자한테 동의를 얻고 자, 여기 제거하는 날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한테 알려야 된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자, 헷갈리지 않게끔 출입하는 절차하고 예시사용 장애물 제거 절차가 틀립니다. 이 동의가 예시사용 장애물 제거 절차에 들어가고 이거 3일 전 통지 맞고 자, 출입을 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광시군수한테 출입 허가를 얻고 7일 전까지 통지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틀렸습니다. 자, 일주일 전 일몰후에는 점유자의 별도 승낙 없이 타인 택지에 출입할 수 없는 규정도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십시오. 일몰 후에는 점유자한테 별도의 승낙 없이는 타인 택지 같은 데 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설에 인접한 토지 건물이니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죠. 수용은 안 되고. 또 이제 손실을 받은 자가 생기면 타인 토지 수입 같은 거 하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겨서 토지 소유자나 기타 거기 소유자 등이 손실을 받으면 손실을 입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예산으로 손실을 입힌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행정이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아니면 시행자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예산으로 행위자가 속한 시행자가 보상을 하는 거지 행위자가 보상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맞는 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안 되면 자,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 맞는데 10년 내에 사업을 안 하고 착수 안 하고 있더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으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하셔야 돼요. 자, 10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으면 조만간에 수용 절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거죠. 6개월. 자,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주는 거니까 6개월 2년으로 바꿔야 되겠고 자, 매수 청구 받은 토지를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아니면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부재부동산 비용명으로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가로놓기 문제네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이거 실효 규정이니까 20년 들어가시면 되겠죠. 20년 들어가고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이것도 기출문제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가로놓기인데 지방에 보고 자,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왜 사업을 안 하는지를 지방에 보고하고 자, 보고를 받은 지방의는 여기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0년하고 권고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이렇게 공법 강의, 체계도 강의 들으시면서 체계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체계도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